2026년 2월 2일 베스트픽 크립토 뉴스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그야말로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가 14까지 곤두박질 쳤는데요. 이건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가격 변동성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는요,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상황 속 거물들의 움직임, 그리고 거시 경제 변수와 알트코인 동향,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생존 가이드까지 이 5가지 핵심 사안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현재 시장은요,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서 구조적 유동성 위기와 채굴 경제의 한계라는 아주 근본적인 2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 수치들을 좀 보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벌써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018년 그 혹독했던 크립토 윈터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주말에만 무려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당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거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채굴자들이 버티다 못해 항복하는 이른바 캡슐레이션 리스크인데요. 지금 주력 채굴기인 엔트마이너 S21의 가동 중단 가격, 그러니까 채굴을 해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가격대가 바로 69,000달러에서 74,000달러 사이입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이 구간에 계속 머문다면 채굴자들이 들고 있던 물량을 시장에 내다 던지는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이죠. 이 뉴스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러시아의 거대 채굴 기업인 비트리버가 이미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채굴 산업 전체가 지금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시장의 큰손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기업들의 선택이 서로 엇갈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적인 리스크까지 더해졌습니다. 최근 공개된 앱스타인 관련 문건에 마이클 세일러나 아담 백 같은 업계의 거물들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아무래도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섣불리 시장에 들어오기가 더 꺼려지는 그런 심리적인 장벽이 생긴 셈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게임스탑은 전략적 후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4,710개 전부를 거래소로 옮겼는데요. 이건 이제 암호화폐보다는 우리 본업인 M&A에 집중하겠다, 이런 명확한 신호로 읽힙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기업의 핵심 전략마저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게임스탑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무려 9억 달러, 1조 원이 넘는 미실현 손실을 보고 있는 와중에도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855개를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이른바 고독한 축적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의 신념은 대단하지만 시장의 의구심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은 바이낸스가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보호기금, 이른바 사프 펀드를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가격 방어에 나선 건데요. 시장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시장 상황, 저희가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번째 섹션입니다. 이제는 한 발짝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시경제와 정책 변수들이 비트코인의 성격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핵심 인물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인데요. 이 사람이 좀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돈줄을 죄려는 아주 매파적인 정책가거든요. 이 이중적인 모습이 시장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디지털 구리라는 말인데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위기 때 찾는 안전자산, 즉 디지털 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경제성장과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원자재, 마치 디지털 구리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투자자들이 금, 은은 물론이고 비트코인 같은 모든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서 어디로 가고 있죠? 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미국 달러로만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알트코인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사실 이런 하락장이야말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이른바 옥석가륵에게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표를 간단히 훑어보면요. 시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솔라나는 가격은 떨어져도 신규 사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활성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CC코인 같은 경우는 이 하락장 속에서도 혼자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선을 끌고 있죠.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어떤 프로젝트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가? 다시 말해, 시장 전체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가치를 증명하면서 홀로 서는 디커플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투자자 생존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현실적인 팁 하나 드릴게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2026년부터 미국 국세청 IRS의 감시가 훨씬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락장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손실을 확정짓고 세금을 줄이는 이른바 손실 확정 절세 전략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할 핵심 가격 방어선 4곳입니다. 86,000달러는 단기 회복을 위한 1차 관문, 91,350달러는 추세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반대로 아래로는 69,000달러가 무너지면 안 되는 심리적 지지선이고요. 만약 여기마저 뚫는다면 역사적으로 진짜 바닥 역할을 했던 최종 방어선은 57,962달러가 될 겁니다. 이건 그냥 제 예상이 아니라 예측 시장의 데이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은 68%라는 꽤 높은 확률로 비트코인이 심리적 지지선인 69,000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 전략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제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최악의 경우 최종 바닥인 57,926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금 비중을 관리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가격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위기죠. 이런 신뢰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게입니다.